제일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성공하는 찰스 네, 안녕하십니까. 코리안 좀비 MMA 백승민입니다. 오늘은 찰스 올리베이라 그리고 더스틴 포일의 리뷰를 위해 왔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얘기해도 지겹지 않은 그만해요. 더스틴 포일이와 그만해요. 싸워서 이긴 그만해요 제발. 코리안 좀비 정찬성을 모셨습니다. 형 제발 그만 우려보고 뼈도 안 남았어 사골. 이제 리포가 나올 때까지 한번 우려보겠습니다. 네, 저는 포일이와 싸운 적 있었던 정찬성입니다. 오늘은 찰스 올리베이라 그리고 더스틴 포일의 경기를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이었죠? 찰스 올리베이라 89년생. 와, 89년생이네. 40전 31승. 경기 그렇게 많이 뛰었는데 9년생이네. 어느샌가 9연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요승이 짐 밀러, 케빈 리, 토니 퍼거슨, 마이클 챈들러. 챈들러 얘기가 더 멋있었죠. 자, 더스틴 포일이 89년생. 와, 89년생 똑같구나. 35전 28승 6패 1무역. 주요승 맥스 할로웨이, 짐 밀러, 앤소니 패트, 저슨 게이츠, 에디. 와, 얘는 뭐 진짜 베테랑들 중에 베테랑들끼리 싸운 경기였다. 이 경기들을 이제 예측을 처음에 했을 때는 이때도 형 포일이 예상했죠. 당연히 포일이에요. 당연히. 백펠레입니다. 백펠레.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맞추기가 어려워. 그죠. 경기 전에 포일의 화이팅 뭐 이런 거 원래 올렸거든요. 근데 안 올렸어요. 펠레로도 뭐라 하니까. 이겼으면 좋겠다였지 포일이 이긴다가 아니거든요. 또 그것까지 예상을 하셔서 그래서 안 올렸어요. 저는 거의 5대5라고 봤거든요. 근데 전 진짜로 올리베이라가 이길 수 있는 그림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경기를 보자면 무엇을 준비를 해왔나? 나는 사실 이거를 제일 크게 보거든요. 올리베이라는 사실 경기를 하기 전부터 선전포고를 했어요. 맞불 놓고 막 이걸 할 거다. 진짜로 그 말을 이렇게 지키는 선수가 사실 많지는 않아요. 저는 뭐 무조건 타격으로 할 겁니다. 뭐 타격하는 애들 있고 나는 뭐 그래플링 뭐 할 거라면서 타격하는 애들도 있고 진짜 이게 그것도 포일레이한테 아무튼 1라운드 때는 포일레이가 한번 체크훅으로 다운을 시키기도 했죠. 사실 진짜 거기서는 경기가 끝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고 일어났을 때도 왜냐면 올리베이라가 그 전에 예전 경기들에서는 그냥 포기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근데 역경을 이겨내고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찰스 올리베이라. 이제 1라운드가 무사히 넘어가게 됐죠. 그때 이제 사실 저는 이제는 포일의 타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1라운드에서 태클 시도를 했을 때도 못 넘겼기 때문에 그림조차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테이크다운이 힘들겠다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포일의 쪽으로 많이 좀 가고 있었고 그리고 실제 라이브 배당에서도 아마 차이가 났었을 거예요. 근데 2라운드부터 시작하자마자 올리베이라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거의 시작하자마자 테이크다운을 시도합니다. 다행히 태클 시도하고 허리를 잡기 시작했죠. 허리를 감고 막 이거 뒤척뒤척 하다가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지면서 뭐 이제 트라이앵글 잡다가 오모플러트를 시도하죠. 근데 여기서 승부가 많이 판가름이 난 장면이었죠. 이건 사실 결과론적인 거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이게 됐어도 일어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포지션. 왜냐면 팔꿈치 여기 아래쪽에 걸린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 위쪽에 걸렸으면 팔꿈치가 꺾이기 때문에 이게 아파서 굴릴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살짝만 더 하면 털릴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거기서 왜 굴렀나가 이제 문제인 거죠. 근데 굴르면서 이제 포일레가 좀 잘못 생각했던 게 포일레가 다리가 잡혀 있는 상황에서 그 다리가 안 잡혀 있는 상황이면 포일레가 빡 굴러서 이제 마주보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다리가 잡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가드로 가게 되면서 가드에서 거의 한 3분 넘게 있었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흐름이 많이 바뀌지 않았나. 격투기를 해본 분들은 알지만 그렇게 가드에 있다고 하더라도 체력 소모가 엄청나거든요. 위에 있는 사람은 무게만 눌러주면 되지만 밑에 있는 사람은 무게를 다 받고 있고 뭐 움직여야 되고 하기 때문에 3라운드에 이제 피 냄새를 맡은 올리베이라가 바로 백으로 돌아가서 쇼크를 시도해버렸는데 뭐 이 부분은 뭐 특별한 기술 설명이 필요 없죠. 올리베이라가 워낙에 잘하는 무브먼트고 형이 좋아하는 단어 무브먼트. 네, 제가 많이 감기고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허리가 길어서. 그 심정을 굉장히 잘 압니다. 뭐 이제는 말할 수 있지만 거의 자동문 수준의 목과 허리를 갖고 있어서 이게 감기면 얼마나 짜증이 나고 힘든지 알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끝나버렸죠. 진짜 이런 거 잘하는 애들은 진짜 무서워. 그렇죠. 올리베이라 같은 애들한테 순간 틈을 보이면 바로 감아서 들어오게 되고 약간 아나콘다 같이 이렇게 들어와 버리니까. 그리고 난 이 경기가 끝나면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성공하는 찰스 탈출방에 성공하는 찰스 찰스 올리베이라가
김명정 캐스터인 걸로 알고 있는 스포티비에. 열정. 와, 이거를 이렇게 살리시는구나. 열정. 그 당시 라이브로 보면서 충격적이었던 게 아니 이게 생각이 나. 아직도 생각이 나. 아무튼 올리베이라가 정말 이제는 우리 단어로 말하자면 심장을 가졌다고 해야 되죠. 옛날에는 이제 그 전에 막 그냥 힘들면 포기하고 이런 선수였는데 이제 끝까지 하면 이제 이렇게 무서운 선수인 거죠. 그리고 이 선수가 이제는 저스틴 게이츠와 이제 말싸움을 많이 하고 있죠. 정말 웃긴 게 게이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KO 못 시키면 난 죽는다. KO 시키면 내가 이기는 거고. 아, 개상남자. 개인적으로 게이츠와 친분이 좀 있는 사람으로서 게이츠에 또 굉장한 또 응원을 보냅니다. 근데 이제 승리를 예측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 정확해야 돼. 내가 좋아하는 거랑 누가 이길지라는 건 좀 다른 거야. 근데 또 뭘 준비하는지 알고 그러면 정확하게 예측을 하겠는데 실일 간에는 정확한데 이건 잘 모르겠어요. 실일간. 그 둘이 얘기가 되고 있고 푸이리에는 디아즈와 얘기가 되고 있죠. 개인적으로는 디아즈와 싸워서 이제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웰터급으로 월장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푸이리에? 제 생각에는 푸이리에가 웰터급을 가려면 디아즈와 싸운다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땐 블라코비치랑 아데사냐 할 때도 제가 얘기했었는데 그 원래 가지고 있던 체급을 내가 몸무게만 맞다고 해서 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옛날에 할로웨이 푸이리에서도 그랬고요. 할로웨이가 자기 몸무게 많이 나가니까 70kg 했는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땐 디아즈는 웰터급에 맞는 뭐 체격이나 근육량이나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단지 그냥 감량을 안 할 뿐 제 생각에는 둘이 시합이 아니라면 푸이리에가 웰터급에 가는 일은 없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찰스 올리베이라 선수와 어스틴 포이리의 경기를 리뷰를 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정말 포이리가 이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그 논리로 이제 또 여기까지 갈 수 있었는데 그렇죠. 그냥 챈들을 이기는 거였는데 그럼 뭐 수없이 이길 수 그렇죠. 장난입니다. 아무튼 네, 다음에는 또 저스틴 게이츠와 찰스 올리베이라의 경기를 리뷰하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